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와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의 분위기는 해볼만 하다로 굳혀지고 있는데 정 시장의 리더십 부족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최근 지역 방송사 두 곳이 실시한 여수시장 선거 여론조사. 조사 기간이나 조사 방법 등은 달랐지만 단연 정치권의 이목을 끈 건 정기명 현 시장에 대한 후보 선호도였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14%, 이튿날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12.4%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부동층 비율이 많게는 40%에 달했다고 해도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시장에 대한 선호도나 지지율이 10%를 기록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지지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좀 크겠다. 내년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인사들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정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한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굳히고 얼굴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가 10명 넘게 거론된 것도 현직 시장의 낮은 인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적지 않은 가운데 리더십과 추진력 부족 등에 대한 성토는 민선 8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행사 방문보다 시정 현안을 세밀히 챙겨주십시오. 눈앞의 성과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불만과 우려 속에서 각계의 인사들이 뛰어든 여수시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 전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권한, 조직과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준호 의원은 단순한 광역연합이 아니라 초광역 자치정부를 만드는 역사적인 출발점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귀여를 희망하거나 어촌 시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귀여학교가 고흥군에 문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3년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귀여인 3,10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전남입니다. 약 1,000명이 귀여해 전체 34.9%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내에서는 고흥군 귀여 인구가 14%에 달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여 인구가 늘면서 고흥군은 지난 2023년 해수부의 귀여학교 설립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귀여학교는 귀여 희망자와 어촌 정착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고흥군 귀여학교 건립 사업은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해수부가 공모 이후 해마다 국비 5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기획 용역과 벤치마킹 등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한 고흥군은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3년째 반영되지 않아서 고흥군에는 이미 귀농기촌 행복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귀여학교가 기존 행복학교 내에 건립되기 때문에 부지와 인력이 확보돼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귀여학교 수강생에게 현장 실습과 숙박이 가능하도록 어업인 단체와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동북권에가 귀여학교가 없다 보니까 우리 고흥군이 3.8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귀여학교가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2018년부터 매년 한 곳씩 설립된 전국 귀여학교는 8곳. 하지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흥군을 기점으로 사업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순천시가 국제보호종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해 순천만 일대 전봇대를 추가로 철거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안풍뜰에서 한중 일러 4개국 조류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봇대 철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까지 안풍뜰 일대 전봇대 49개를 추가로 제거하고 50헥타르 규모의 환경 저해 시설이 없는 흙두루미 서식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타운홀 미팅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논의할 6자 TF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감사에선 대통령실이 관계 지자체 간의 90% 이상 협의를 TF 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서유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열린 전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안이 지역구인 나광국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여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참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타운홀 미팅 이후 아주 급 반전이 될 것 같았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 6자 TF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통령실 주재로 진행된 2차례 실무 협의회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만 참석했습니다. 당시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이전과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의 획기적인 지역개발 방안 제시라는 3가지 선결 조건을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전남도 역시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관련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F가 실제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광주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안군의 뒤늦은 공모 방식 주장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광주시와 대통령실이 추정하는 관련 사업비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추정하는 사업비하고 대통령실이 추정하는 사업비가 갭이 굉장히 큽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의 어떤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책임 소재를 떠미는 그런 경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대통령실이 이 같은 3자 간 갈등의 해소가 6자 TF 구성을 위한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광주시의 태도 전환 없이는 6자 TF의 가동이 앞으로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의 의견은 3자 협의체에서 90% 이상 협의가 돼야 6자 TF를 가동을 하고 6자 TF는 한 번 내지 2번만 열 계획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한편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여야 간 충돌로 파행으로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주종석 의원은 전략산업국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여수 산단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2년 동안 3,7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전체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여수 산단 기업들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석유화학 구조조정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직접 본사와 접촉해 정보를 확보하고 중소협력업체와의 소통체계 구축을 유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신안군을 포함한 전국 7곳을 선정했습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역할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수행하는 공익적 지킴이와 사회 유지 역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7개 중 하나로 선정돼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 인구는 39,800여 명,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2년 시범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신안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6.5%,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신안군은 세출 조정과 예산 절감, 지방차 발행,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등을 세입에 반영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 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군 전체 재정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다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범사업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에 전입 인구가 1,000명 이상 늘며 10년 만에 다시 4만 명을 회복한 것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늘면 사업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전입 인구 관리와 예산 운영이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신안군을 비롯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들은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40%를 70%까지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도비도 증액해 해당 시군의 재정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공동체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지방 재정의 또 다른 부담으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 중흥사에 대한 2차 시굴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사찰 터임을 추정할 수 있는 기와편과 전돌이 출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8일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3층 석탑의 제자리와 석등 석탑 조성 당시 사찰 규모와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흥사 천불전을 해체해 2차 시굴 조사를 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사찰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기와편과 전돌 등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시굴에서 의미 있는 유구들이 확인된 만큼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전면 발굴 조사를 실시해 중흥산성 일대의 역사적 실체와 사찰의 성격, 석등과 석탑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